네, 안녕하십니까. 신백훈입니다. 밝을정 도울릭, 밝은 도움을 주는 국민교육을 해보겠다는 것을 여생의 목표로 갖고 있습니다. 오늘 자유시장연구원과 바른청년연합의 북컨서트 스테이블 코인 디지털 금융의 미래 일부 발제를 하겠습니다. 세상은 컴맹을 아주 자랑합니다. 컴맹, 컴퓨터를 못한다. 컴맹도 자랑하는 판인데 코인맹, 토큰맹 이거는 아니다. 자랑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오정근 자유시장 연구원장님께서 야 대한민국이 스테이블 코인이 다 국제적으로 앞서 나가는데 준비해놨는데 우리는 뭐 할 거냐 해서 스테이블 코인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세미나를 하시고 지난번 간담회도 하시는데 이제는 이제는 이런 세상이 왔구나. 디지털 금융의 미래라고 돼 있는데 이런 세상이 왔구나. 그러면 공부를 해야 되지. 공부를 해도 되는데 세상에 문외 한인 신백훈이를 발제 신청을 했는데 허락을 해 주시는데요.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저자분은 아주 젊으신 분인데 박예신 저자님이신데 아주 훌륭하신 분인 것 같아요. 관심 있고 하면은 또 거기서 몰입을 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또 블록체인 접하기 전에는 언론사에서 했는데 여기에서 한번 피리 꽂히면은 이렇게 훌륭한 또 책까지 만들어내신 분이에요. 이분이 여기 자기 연락처 또 있고 있는데 제가 메일로다가 우리 북컨서트에 초청까지 했는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참석 여부는. 책 소개는 발제 자료는 신백훈이는 항상 자세하게 만드는데 발표는 시간 관계상 항상 30분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달러가 위기다 하는 것은 많이 듣는 얘기죠. 그리고 각국의 인플레이션이 친다. 특히 개발도상국 빈국들 가난한 나라에서는 인플레이션 부상하겠는데 거기에 그 국민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을 하더라. 블록체인 경제 시대에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대비하라. 화폐 가치가 나날이 떨어지면 어떻게 내 자산을 지켜줄 것이냐. 그게 가상자산이고 그게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소액 결제부터 해외 송금, 저축과 투자 수익까지 이 책에 낸다. 원래 비트코인은 온라인 결제를 목적으로 개발이 됐다. 비트코인 100세에 제목되어 개인 간 P2B 전자 화폐 시스템인데 하지만 비트코인을 거래 수단으로는 사용하기에 계단 가격이 너무 비싸다. 지금 1억 4천까지 갔으니까 가격 변동성도 너무 크다. 가격 변동성은 다른 암호화폐도 마찬가지지만은 변동 속도도 느리고 수수료도 비싸서 전자화폐에는 사용하기에 무리가 있다. 그래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나오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이 책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 소개는 연방준비제도는 결제용 스테이블 코인을 화폐 한용으로 보고 있으며 강력한 역할을 취할 필요가 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의장도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발제 자료는 상세하게 썼으니까 쭉 한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발제 자료는 동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했으니까 그거를 클릭을 하시면 누구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서부터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그러는데 스테이블 코인이 뭔가 그래서 저는 항상 한영일중 동시학습서를 책을 낸 바도 있습니다만은 그거를 이렇게 4개국어로 이렇게 AI에게 질문을 해보면 이렇게 쫙 설명을 해줍니다. AI에게 제가 월 40만 원 프로 버전 사용료를 내는데 이렇게 내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스테이블 코인은 원정패다요. 원정패. 원띵 B 편안하다 안정하다. 너무 그냥 급격히 변화가 되는 게 아니고 안정이 적다, 변동이 적다, 뭐 그런 뜻으로 있다. 그런데 우리 전문가들께서는 안정적인 코인이다. 그건 말이 참 안 좋다 하는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즉 안정적인 코인은 어떻게 우리말로 변경을 할 거냐. 그래서 제가 여러 번 AI가 해보니까 실물 가치 연동 코인이라고 하면 되겠구나. 뭐냐? 금이나 달러나 뭐 유로 하나 또 국채나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연동이 된 것이지 절대 고정적인 건 아니다. 절대 고정적인 건 아니다. 그렇게 의미를 연상하면서 이 책을 우리가 소화를 했으면 되겠습니다. 책 속으로는 전부 다 발제 자료를 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서평, 누구나 스테이블 코인을 지갑에 넣고 다니는 시대가 온다. 어때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 공부를 안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북컨서트에 참여한다는 것은 큰 행운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크립토 경제를 지배한다. 그래서 이 책이 아주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아주 목차도 잘 되어 있고 제가 이 부분에는 아주 문외한이지만은 처음 이 전문 서적을 보고 있지만은 그래도 뭐 다 이해는 하죠. 제가 반반 정도 이해를 했다고 솔직히 고백을 드린다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읽으면은 이해가 될 것이다 하는 희망도 가져보는 책이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3부의 마지막 스테이블 코인으로 돈 버는 방법까지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목차는 1부, 2부, 3부인데 저 발제자 신백훈이는 1부를 하겠습니다. 1부는 1장, 2장, 3장이 되어 있고 2부는 우리 이영환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박사님께서. 자, 프롤로그를 딱 읽으면서 참 세상에 아르헨티나에서요. 아르헨티나 화폐가 패소인데 그걸로 벽돌을 구입하네요. 왜?
세상에 쓰지도 않을 벽돌을 왜 구입을 해? 페소 화폐 가치 인플레이로 빠르게 추락하기 때문에 그나마 안정적인 벽돌을 구입해서 구매력을 보존한다. 이거 저자도 충격받았대요. 독자인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 아프가니스탄은 국가의 화폐가 벽돌보다 가치가 떨어진 상황이 됐고, 그러니까 그 국민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어떻게 벽돌을 사겠습니까? 국경 없는 금융순환 시스템, 국경이 제약 없이 송금 결제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에다 관심을 갖게 된다. 양명성 인식과 양명성이 있어요. 이거 말이지 범죄에도 악용이 된다. 하지만은 또 장점도 있다. 그래서 또 그 부정적 사례가 있긴 하지만 그 시각을 바로잡고자 해서 이 책을 쓴다. 이 책의 목적은 스테이블 코인의 구조와 담보 메커니즘을 알기 쉽게 설명을 하고자 하는 거고, 디지털 금융 미래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수행할 역할을 조막 비춰보겠다 하는 겁니다. 자, 1부 스테이블 코인, 닫힌 금융에서 열린 금융으로 일부의 제목인 주제인데, 1장은 스테이블 코인의 부사입니다. 금융 인프라가 주저앉은 개도국 경제가 작은 대안. 이렇게 뭐 필리핀이라든가 이런 나라에서 사례를 저자가 많이 이렇게 책에다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필리핀 청년이 이 영어 관련 일을 하고 싶은데 그게 어려워요. 또 필리핀, 방글라데시에서는 은행 계좌 보유율이 낮아요. 계좌 절차와 비용이 큰 장벽이에요. 그런 걸 할 적에는 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뚫어나가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아르헨티나 벽돌 사는 문제, 토가지 포르가 이것에 대해서 연간 물가 상승률이 세상에 베네수엘라는 6만 %. 그래 자국 회피력은 구매력이 상실입니다. 미국 달러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가 되고 암시장은 완전히 성행하고 있는데 암시장이 할 수도 없고 여기서 나오는 것이 스테이블 코인의 활용이 확산이 된 것이다. 여기서 나오는 게 테더, USD 코인 등등이 나왔다. 또 구매력 보존과 경제활동 참여에 착구가 됐다. 자국 화폐 대신 달러 연동 코인을 보류해서 거래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가 있다. 대체로 이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는 곳은 인플레이션 관리에 실패한 약소국이자 화폐 가치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낮은 국가에서 혁신적 금융 수단으로서의 스테이블 코인이 부상을 하였다. 다음 2절은 보면 돈과 연결된 정보 데이터가 스테이블 코인이다.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디지털 데이터다. 디지털 데이터 그 자체가 화폐 역할을 한다. 디지털이 데이터죠. 이게 해간 저도 아리송해요. 가치 안정성의 핵심은 패깅이다. 패깅. 여기서 패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패깅이 연동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AIMP 들어보니까 일정한 가치가 있는 무언가를 다른 무언가와 일정한 교환 비율로 연동하는 것을 패깅이라고 이 책에도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금융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은행 계좌가 없어도 이게 아주 은행 계좌가 없어도 스마트폰 지갑 앱만으로 글로벌로 자국 내가 아니고 외국과도 얼마든지 결제 송금이 가능하다. 특히 개발도상국, 독재국에서도 국제 경제 활동에 참여가 가능하다. 여기에는 확장성과 프로그래머블 머니라는 가능성이 나는데, 프로그래머블 머니가 뭔가?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지급되는 거, 자동으로 결제되는 거, 그런 금융 애플리케이션 적용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음 3절은 가상자산 투자 생태계의 기축통화. 스테이블 코인이 기축통화 역할이 어떻게 될 것인가?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은 중간 결제 수단으로서의 이 스테이블 코인이 쓰고 있다. 바로 지급은 안 되니까. 글로벌 거래소에서 USDT나 USDC가 기본 거래 쌍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현실 세계의 기축 통화는 미국 달러다. 미국 달러지만은 기축이라고 하는 거는 토대나 중심된다는 의미인데, 그런 의미에서 기축 통화 미국 달러는 전 세계 어디서 통용되는 돈이긴 하죠. 그러면 이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처럼 전 세계에서 기축 통화 역할을 할 것이냐?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 변동성 회피 및 자산 방어 수단이다. 시장 급락 시 변동성 큰 자산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교환해서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도 쓰이고 있다. 유동성, 접근성 강화. 해외 거래소 간 자산 이동 용이하면서 글로벌 가상자산 생태계에서 공통 통화로서의 역할도 된다. 다양한 금융 상품 참여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된다. 예치도 되고 대출도 되고 파생자금 투자도 되고 디지털 금융 활동이 출발점으로도 활용이 된다. 2024년 이 책이 나올 때쯤 5월에 한국이 주요 거래소는 5곳, 업비트, 빗성, 코인원, 코빗, 오팍스 이렇게 책에는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4절, 개도국 시민들의 구매력 방어와 부의 보존 수단.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화폐 가치가 붕괴가 되는 때에서는 그 자산을 방어하는 거, 구매력을 방어하는 데 스테이블 코인을 쓰고, 미국 달러는 좋아하지만 달러 현금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구하려고 하면 암시장을 통해야 되니까, 즉 달러와 연동이 되어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디지털 대안으로 부상이 되고 있다. 금융 제약 극복 수단이다. 은행 계좌가 없어도, 우리가 금융 시스템이 잘 돼서 대한민국의 은행 계좌 잘 만들 수 있지만, 은행 계좌 못 만드는 개발도상국 우리 지구촌에 사회 동포들은 그렇게 많대요. 스마트폰과 지갑 앱만으로도 해외 송금이 결제가 가능하니까. 그리고 자기 자산의 구매력을 방어해. 인플레이션을 해치할 수가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으로 보유하게 되면 가치 하락을 방지할 수 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지난 수년간 우리는 물가 상승률이 1%로 안정적이지만은, 다른 데는 그게 아니죠. 베네수엘라 6만 %. 그리고 현금 없는 사회가 이미 도래한 상황이고, 스테이블 코인이 개독을 중심으로 활용 현상은 분명 주목해야 될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하는 것이 이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절 인터넷 산업이 결제 수요를 극대화하는 지급 수단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구성이 된다. 온라인 글로벌 결제 환경이 변화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콘텐츠 서비스가 국제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그 뭘로 결제할 거냐?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를 한다. 소액 결제 및 다양한 거래 지원, 뉴스 기사, 디지털 콘텐츠 앞으로 이런 것이 많이 나오는데 뭘로 결제할 것이냐? 뭘로? 예. 스테이블 코인에 그래서 쓰임새가 나오게 된다. 금융 소액계층 접근성이 확대된다.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가 없는 사용자도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해서 즉시 정산도 된다. 산업 전반의 결제 효율성이 향상된다. 중개 기간 없이 고속 결제가 하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의 참여 장벽이 완화가 된다. 그러면 그 산업이 성장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흑자도산도 있죠. 흑자도산.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 있어가지고 어떤 경우 물건을 분명히 팔았는데 돈도 왔는데 금융기관에서 그거를 자기 판매자 통장에 들어오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그게 길기 때문에 흑자도산이 될 수가 있다는 건데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게 되면은 바로 구입자에서 사업자의 지갑으로 직접 전송이 되기 때문에 사업자는 정산 주기에 어려움이 크지 않다. 판매 완료해가지고 뭐 일주일, 보름 그런 기간이 필요 없다. 이것이 아주 또 장점이다. 6절 인터넷 무료 읽는 기술과 시장. 이 인터넷이 지금 엄청나게 발달되고 있으니까 인터넷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이 채택이 점차 확대가 되고 있고 시장 수요도 전자상거래, 디지털 콘텐츠, 해외 송금, 무역 결제 이런 것이 많이 들었는데 단 여기서 긍정적 부정적 시선이 공존한다. 사기, 범죄, 악용, 의료와 동시에 금융포용 효율성 잠재력을 인정. 왜 악용은 되지만은 또 금융포용 효율성적으로는 또 잠재력이 있다. 달러와 같은 법정 화폐와 고정 환율로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은 실질적인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 갈 길은 멀지만 기술은 보완되고 있고 규제는 마련되고 있고 시장은 점차 성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빨리 이게 제도 정비도 해야 되는데 안 되고 있다. 우리 오정근 원장님이 그래서 열심히 우리 8월 27일 날 그 세미나에 의병도 가서 참관도 하고 녹화도 하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책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장마다 아주 일반 독자가 궁금해하는 거 코인은 무엇이고 토큰. 저는 코인과 토큰도 구별을 할 줄 몰랐어요. 코인은 뭔가 결정적인 차이가 이거지. 이거 우리가 또 남에게 가르쳐 줄 적에는 결정적인 차이는 메인넷이라고 불리는 자체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있느냐 없느냐. 네. 그러니까 우리가 비트코인이다 이더리움이다 하는 거는 자체 독자적인 블록 네트워크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유통되는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인데 토큰은 뭐냐? 없어요. 토큰은 자체 네트워크 없이 다른 블록체인에 의해서 발행되는 것이다. 테더라든가 USD 코인이라든가 이런 거예요. 차이점 뭐냐? 코인은 네트워크의 주인이고 독립운전이 가능하지만은 토큰은 네트워크를 임대하기 발행 유통이 기존 체인에 의존한다.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는 대부분 토큰 형태다. 우리가 코인 말은 하지만 토큰이다. 여러 블록체인에서 발행되고 유통이 된다. 다음 2절은 뭐냐? 2절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간략한 역사다. 1절 최초의 스테이블 코인과 믿음이다. 최초의 스테이블 코인이 누구냐? 비트, USD. 테더 펀지 사기업, 테라 루나 플라,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등 일련의 사건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의심 계기가 작동하게 되는데 가상 자산을 담보로 맡기고서 발행을 해야 돼. 전당포같이. 전당포라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책에서는. 그래서 안정성을 담보 자산이 있어야만 된다. 담보가 불어나거나 뭐같이 하면 가치 유지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대표적인 담보는 미국 달러고 가상 자산이고 금이고 뭐 유로 달러고 국채고 담보 기반 주요 스테이블 코인으로는 테더가 있고 다이가 있고 팍소스 골드가 있다. 중앙회와 탈중앙회 차이. 중앙 발행형이 있고 탈중앙의 발행형이 있다. 중앙 발행형은 베더 USDC인데 탈중앙의 발행은 다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담보자산 운영 방식 투명성에 따라서 시장 신뢰도가 달라진다. 안정성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시장의 신뢰 수준에 좌우된다. 2절 은밀한 1인자 테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다분히 실험적이었던 비트 USD가 사라진 즈음에 바로 테더가 나왔습니다. 시총 일리를 국권이 지키고 있답니다. 테더가 미국 달러 1대1 고정 환율로 연동된 형태인데 발행사 테더 리미트라고 합니다. 2014년 출시해서 시가총액이 모두 1등이라고 합니다. 달러와 1대1 패전이 되고 달러와 현금, 미국 단기국채, 기타 자산으로 발행량을 뒷받침을 하고 있는데 발행사인 테더 리미티드가 중앙 관리로 상환 발행에 통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왜 또 투명성이 논란이 되냐? 보관처를 확실하게 공개가 안 된대요. 그래서 불신이 있고 뉴욕주에서 검찰 조사에서 벌금도 부과하고 계속 감시하고 있고 유용성은 있지만 리스크가 공존하다. 변동성, 회피, 유동성 확보의 핵심적이나 불투명성은 잠재력으로 남았다. 네, 그렇습니다. 3절 2인자의 등장과 USD 코인의 추격. 테드에 의해서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이 하나둘 출시가 되고 있었고 규제를 준수하고 투명성을 강화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시장이 한 축을 점유하는 회사들이 출사표를 던졌다. 대표적으로는 서클, 팍소스가 있다. USD 코인은 서클과 코인베이스가 공동 설립한 센터 컨소시엄에서 발행이 됐고 미국 규제를 준수하고 고품질 담보자산 보유를 강조하고 있다.
100% 달러 현금 미국 그러니까 이게 좀 인기가 있겠죠. 독립회계법인이 정기감사 신뢰도도 높이고 테더 추격. 테라루니 사태에서 아주 크게 지구촌에서 말썽 일으킨 이후에 테더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다. USD 코인이요. 리스크와 한계. 실리콘밸리 은행 파생 시 담보 일부 동결로 1달러 패깅 일시 이탈돼서 이렇게 리스크에 또 한계도 있다. 아직은 이제 완벽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4절. 페이스북이 스테이블 코인 출시 계획. 이것을 리브라라고 리브라. 페이스북이 리브라 프로젝트 그러는데 리브라 해가지고 한동안 아주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 그 가입자가 엄청 많으니까 은행 계좌 없는 전 세계의 금융 접근 방식을 확대하겠다. 페이스북 입장에서 그랬죠. 막대한 이용자가 있고 또 광고 서비스가 이것이 있으니까 되는데 이게 미국 의회에서 또 각국에서 이거 뭐야? 이게 어떤 사기업이 발행한 프로젝트가 전체 뭐 달러보다 더 뭐 한 것이 돼? 안 돼. 금융 안정성을 위협해. 그래서 청문회도 소환하고 프로젝트 지원하다 보니까 됐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또 리브라에다 DM으로 변경하고 범위도 축소했으나 결국은 2022년 종료. 그래서 사기업이 주도하고 글로벌 단일 통화 출시 계획이 있지만 각국 주문의 심기를 건드리고 리브라 페이스북의 거센 비판이 직면이 됐다. 그런데 이게 결국은 종료가 되고 2년 지난 다음에 2024년 이 책이 나올 때 마크 저커버그가 하원에서 했던 예언을 했대요. 단순한 경고가 아니다. 봐라 앞으로.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데서 주춤하는 사이에 중국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를 출시해서 시범적으로 디지털 화폐를 앞서서 나가고 있다. 다음 5절. 스테이블 코인에 힘쓰는 유럽연합과 일본의 계획. 유럽연합 미카라고 하는 데를 하고 있고 EU는 27개 회원국이 통일된 규제 환경을 구축해서 시장 신뢰도를 제고하겠다는 것이고 일본도요 진짜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하반기부터 상업은행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대. 미쓰비시 은행들도 계획을 발표하고 그래서 유럽이나 일본이 이렇게 앞서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뭐냐 미카 암호화폐 자산 규제 시장 유럽연합에서. 다음 이 책의 2장에 쉬어가는 쉬어가는 페이지에는 페이스북이 리브라 프로젝트 진짜 이유는 뭐냐? 표면적 명분은 우리가 그 다 금융 이용하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금융 장벽을 우리 없애자 하는 것이 명분이었는데 실제 의도는 세상에 페이스북 이용 고객이 27억 명이에요. 27억 명 이용자 기반에서 막대한 거래 소비 데이터를 수집할 가능하다. 그런데 이게 각 나라마다 통화 주권도 있고 개인정보 오남용 우려도 있고 해서 리브라가 만약에 성공했으면 금융거래 데이터까지 확보할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이제 했는데 그래서 각국 정부와 각국 의회가 집중을 견제했다. 그렇습니다. 다음 3장은 스테이블 코인의 유형과 메커니즘. 스테이블 코인의 믿음의 하부 구조는 뭐냐? 담보와 신뢰가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보통 담보도 유형에 따라서 있대요. 예를 들어서 법정화폐 담보형, 실물자산 담보형, 가상자산 담보형, 또 무담보긴 한데 이게 알고리즘형 뭐 이런 것이 있고 그 무담보형은 테라라고 하는 걸 아주 시끄럽게 해서 많은 손해를 끼치게 만드는 테라가 있었고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그래서 믿을 만한 건 달러 아니냐 해서 달러와 연동되어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 비중이 많다. 달러 신뢰도와 곧 해당 코인이 신뢰도로 연결이 된다. 투명성 문제와 담보자산 공개. 담보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공개되고 하는 것이 아주 신뢰를 약화시키고 있대요. 테나루라를 지금 당장 실패했냐 아니면 사기했냐 결정하기는 어렵다. 확실한 사실 중 하나는 많은 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루나를 혁신이라고 부르기는 어렵게 됐다. 무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이 아무리 멋진 철학을 내세운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수용되기는 어렵다. 무담보형에 대해서는 아주 위험하다. 그 책에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달러를 가치의 방패로 법정화폐 기반 스테이블 코인. 시장 지배적 구조로서 즉 달러 패깅 코인이 스테이블 코인 달러와 연동되어 있는 코인이 많다. 발행사는 달러냐 현금이냐 미국 단기 부채냐 안전자산을 100% 이상 보유해서 발행량을 보증을 하고 있고 장점은 가치 변동성이 낮아서 송금 결제 자산 보존수도 인정이 되지만은 또 리스크와 또 한계도 있대요. 그 담보 자산을 어디다가 어떻게 보관해 있고 그것이 아직 정확하게 공개되지도 않고 누가 그것도 감시해서 감사 보고서 내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규제와 투명성을 무기로 내세우는 USD 기업인 바이낸스 거래소가 아주 가상자산에서 최고 큰 거래소인 것 같아요. 바이낸스 거래소 위상은 압도적이다. 바이낸스 거래소가 발행 것이 바이낸스 BUSD다. 그런데 이것도 또 적절한 해명이 아직 미개 상태 내놓지 못해가지고 상장 폐지될 수도 있다. 아직은 아주 불안정하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실물 자산의 가치를 앞세우다. 스테이블 코인이 금, 원유 등 실물 가치 자산을 담보로 해서 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대표 사례는 금의 가치를 디지털로 예견한 것이 팍소스콜드. 팍소스콜드는 1코인
1코인당 1온스의 금이다. 1온스는 뭐냐?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은 한 8.3돈, 8.3돈이에요. 그래서 박수석 골드는 보안 금고 기업인 브링스에 보관된 실물 금액에 뒷받침된다. 그래서 장점으로는 희소성 실물 가치로 인한 장기적 가치 보존 가능성이 있고, 그런데 이것도 한계와 리스크가 있다. 금도 가격이 변동하는 것이고, 또 금 실물 보관, 운송, 상환 과정에 따라서 비용과 절차가 부담이 됐다. 상환할 때 금으로 바꿀 적에 실물 인도에 대한 조건 같은 것도 있다. 가상자산으로 만든 안정성, 가상자산 기반 스테이블코인. 가상자산, 이더리움들은 가상자산을 담보로 한 거다. 150% 이상. 대표적 사례가 메이커다오, 다오의 다이, 분산형 자율조직이 운영하다. 누구나 발행사 없이 탈중화된 방식으로 투명하게 발행량을 관리를 하는데, 이것도 또한 가상자산 가격 변동성에 취약하고 담보값이 하락 시에는 강제 청산이 발생하게 된다. 이것도 아직은 완벽하고 안전하지는 않다. 혁신과 사기의 경계, 무담보 혁신과, 제목도 재밌습니다. 혁신과 사기의 경계, 혁신이냐 사기냐. 이것이 그 유명한 테라 사기, 테라, 루나 자매 토큰으로 해서 완전해서 세상에 2020년 붕괴됐는데 수십조 원의 규모의 투자자 피해가 발생이 됐다. 무담보 스테이블 코인은 가상자산 생태계에서는 논란이 대상이다. 무담보는 개념 자체는 가상자산 업계 지향점인 탈중앙성에 부합할지는 모른다 하지만은 탈중앙성을 갖춘 채 담보 없이 독립적으로 유지된다고 하는 것은 인류 보편적인 상식이 어긋난다. 돈에 대한 사람의 욕망을 자극해서 단기간 몸집을 키울 수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신뢰는 알고리즘이나 높은 일, 고의율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거친 천천히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 아주 철학적인 얘기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가치와 가격 메커니즘, 패깅. 달러 등 기출 공화 1대1 가치를 고정해서 연동해서 안정성을 유지를 한다. 여기서 온체인과 오프체인이란 말이 나옵니다. 온체인은 가상자산을 담보해서 예를 들어 다이라든가 블록체인상에서 누구나 검증이 가는데, 오프체인은 달러 구조 실물자산 담보, 투명성. 근데 이거는 투명성, 확실히 그게 보관이 잘 돼 있냐, 담보가 잘 돼 있냐,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테더, 리미티드 같은 발행사들은 스테이블 코인이 담보자산을 대형 은행들이 예치해야 된다. 왜? 금융기관들은 이 발행사하고 잘 협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떨어지거나 알려지지 않은 투자 관리 회사의 담보자산을 예치하다 보니까 불안감이 조성될 수도 있고, 그래서 애초에 테너 리미티드가 이런 정보를 상세히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신뢰성도 또 떨어지고 그렇다는 겁니다. 다음,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는 어떻게 돈을 벌 것이냐. 스테이블 발행사들은 영리기업이다. 예치한 돈을 금과 같은 그냥 방치해두지 않고 적절히 운영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그래야 직원도 월급도 주고 운영비도 충당을 한다. 담보자산을 운영해서 이자 수익을 벌고, 또 지금 금융위기 같이 예금 대출 구조를 또 활용을 하고, 또 거래 수수료 서비스 수익도 있고 그런데 담보자산을 운영하는 내역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불투명시 신뢰도에 하락이 됐고, 회계감사, 공인회계사 회계감사 공식 의무 강화가 발행사의 핵심 과제다. 이것이 이제 제도적으로 규제도 되고 보완이 돼야 된다. 8절, 한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사는 방법은, 여기 보면 직접 발행사 구매는 아직 어렵대요. 국내 거래소 이용 업비트 비썸 원화 마켓에서 매수해가지고 해외 거래소 전송해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또 교환해야 된대요. 근데 해외 거래소에 직접 매수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다만 국내 규정상 원화하고 스테이블 코인 직접 전환은 불가능하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이용 가능한 경로라고 하는 것은 이게 페이지 121페이지 쪽에 나와 있어요. 1번 뭐 업비트에 가입하고, 2번 뭐하고, 3번 원화를 입금하고, 4번 이거 하고, 5번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할 실력은 없고, 이걸 나중에 한번 천천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9절, 스테이블 코인 사실 코인이냐라고. 코인과 토큰, 아까 그죠? 자체 블록체인이 있느냐 없느냐. 또 코인은 뭐냐? 토큰은, 스테이블 코인의 실제 말은 코인이지만은 블록체인이 없으면 토큰이다. 이 토큰. 멀티체인 운영의 장치, 여러 블록체인이 동시에 발행돼서 스스로 선택도 가능하고 그렇다. 명칭상의 혼동도 있다. 코인이라는 이름을 쓰지만 실제는 토큰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스테이블 코인은 안정적 가치를 가진 토큰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 3장의 시행하는 페이지에 다이의 체질 변화. 다이 뭐냐? 메이커 다오라는 탈중앙의 자율조직. 다오가 뭐냐? 다오는 뭐냐? 디센트럴라이즈드 오토노머스 오거니제이션. 탈중앙의 자율조직. 체질 변화. 초용의 이더리움 중심 담보에서 미국 구치 회사 실물자산 비중을 확대를 했다. 탈중앙화의 환생. 이게 탈중앙에서 그 다오 회원들이 다 투표해서 된다 하지만은 사실상 실제적으로 투표율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중앙회처럼 중앙조직이 있는 것처럼 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여기는 뭐냐? 완전한 탈중앙회라는 것은 이상에 가깝고, 현실적 운영은 중앙화 요소와 불가피하다. 스테이블 코인의 자율성과 투명성 사이에 균형이 과제로 남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일부 발제를 했고, 다음 이영환 박사님이 이제 하시겠습니다. 근데 일부 발제를 한 발제자로서 소감은 이렇습니다. 제가 유학도 있기 때문에 우리 공자님의 논어 한 구절을 드린다면은 소위 제비장이라고 하는 지지위 지지 부지 희지하라. 그래서
지지배배 해서 이거를 제비장이라고 속되려 유학도들은 얘기를 하는데, 아는 것은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 하는 것이 곧 아는 것이다. 솔직히 이거 발전했지만은 솔직히 코인에 대해서 제가 지금 아리송해요. 잘 몰라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책이 워낙 잘 됐기 때문에 난 2번, 3번 보다 보면은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회원님들도 발제 자료를 보셔도 척본과나 마찬가지니까 한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모르는 것은 모른다 하는 거 겸손하게 하면서 계속 같이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